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신통일론을 연재하는 이유는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꿈꿔보자는 취지였습니다. 4개의 영상을 만들었는데 네가 몰라내는 비아냥거림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까지는 물론이고 앞으로 설명할 내용은 더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이런 것을 저는 남과 북에서 살아봤다는 그런 것에 용기를 얻어 전적으로 개인적인 경험과 체험에 의해 설명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통일 한반도의 정치, 행정, 군사, 사법, 치안, 교육, 사회문화, 보건복지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려고 하는데 저는 어느 분야에서도 전문가라고 말할 공인된 자격이 없습니다. 더구나 앞으로 다루는 주제가 21세기형 북한의 개발 방향이기 때문에 그걸 설명하려면 인류의 미래에 대한 성찰도 필수적으로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도 저는 전문가가 아니고 또 유튜브라는 한계도 있고 여러 설명을 하다 보면 여러 모순되는 문제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는 남쪽에 오자마자 기자로 바쁘게 살다 보니 공부할 시간은 적었습니다. 그럼에도 용감하게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모두가 당연하게 여기는 상식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 바로 그것 하나만은 분명하게 말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꿈을 꿀 수 있고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주장에 대해 수많은 학술적 반론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 주장은 엄격한 증명과 논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통일을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에게 상상력과 영감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반박을 위해서라도 상상을 할 수 있다면 이 영상의 소기 목적은 달성했다고 간주하고 싶습니다. 이번 주장은 북한의 발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북한의 발전과 우리 민족의 미래는 떼어놓을 수 없다는 확신으로 쓴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대다수 사람들이 통일되면 북한에 한국의 모든 제도를 그대로 확대 적용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만드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그것이 당연하지 않을 수 있다는 화두를 던지려는 데 있으며 이를 통해 어느 방안이 북한과 한국의 미래에 더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공론의 장을 조금이라도 만들어 토론을 이끌어낼 수 있다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주장이 모든 것이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고 사람은 아는 것만큼 볼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런 제한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남북을 체험하고 축적한 경험에 의해 로드맵을 먼저 제시함으로써 다양한 전문가가 이러한 논쟁에 뛰어들어 21세기에 맞는 북한의 미래 설계도를 완성시키는 계기가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북한에 대한 청사진 제시는 절대로 어느 한 명이 다 할 수 없는 작업입니다. 북한을 바꾸기 위해선 우선 북한 김정은 체제가 바뀌어야 하며 이후 사회주의 체제를 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바꾸는 작업이 선결돼야 합니다. 한국과의 관계 정립도 필수적입니다. 한국과 북한은 어떤 식으로 통합할 것인가, 곧바로 합칠 것인가, 연방제를 할 것인가 등의 통일 이후 남북 간 문제를 어떤 로드맵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지 등의 문제도 제기됩니다. 그 이후에 민주헌법을 제정해 어떤 북한을 만들 것인가 하는 문제들, 즉 국가 구성에 대한 규정, 국가기관의 권한, 입법 절차, 선거체계 등도 확정해야 합니다. 또 정치, 행정, 군사, 사법, 치안, 경제, 교육, 사회문화, 보건복지 등 다양한 분야를 21세기 최고의 선진 시스템으로 설계하는 것까지 나아가면 이건 정말 방대한 작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북한의 헌법을 만든다고 할 경우 깊은 내공을 가진 헌법학자들이 달라붙어야 합니다. 또 북한 교육제도를 어떻게 21세기형으로 만들 것인가 하는 주제라면 한국 교육제도 개혁에 천착해온 전문가들이 필요합니다. 북한에 맞는 선진적인 시스템을 만들려면 다양한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짜내도 부족한 것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또 최고의 전문가들은 자칫 상상력의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경험한 것에서 벗어나지 않으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왜 세계 최고의 강국이 됐습니까? 미국에서 18세기에 삼권 분립의 정치 시스템을 만들 때 그걸 경험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미국은 이론밖에 없는 삼권 분립의 주장과 그게 현실화될 수 있다는 상상력에 기반해 국가를 설계했고 오늘날 강대국이 됐습니다. 저는 통일 이후 북한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논쟁조차 없기 때문에 바로 설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게 왜 필요한지를 말하고 싶습니다. 한국에선 통일을 수없이 외치지만 어떤 통일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그림이 서 있지 않은 것에 참 답답함을 느낍니다. 김씨 왕조가 끝난 뒤에 북한이라는 무주공산에 즉시 최고의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가령 교육제도라고 하면 한국에서 핀란드 교육이 어떻고
에스토니아 교육이 어떠하니, 뭐가 장점이고 우리는 뭘 본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교육제도에 대한 청사진을 그려도 우리가 쉽게 바꿀 수 있습니까? 이미 교육시장에서 형성된 기득권을 없애고 혁명적인 교육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21세기형 교육제도가 있다면 이건 기득권이 존재하지 않는 통일 이후 북한에 바로 도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에 공감하는 전문가들이 늘어난다면, 그래서 그들이 21세기에 감당하기 어려운 빠른 변화와 북한을 연결해 가장 선진적인 시스템을 만들려는 생각을 갖게 한다면 그것으로 제 주장에 대한 가치는 충분합니다. 나아가 대통령 직속의 국가 차원의 통일준비기관이 나와서 직접 이런 작업을 하게 되는 날이 생기게 된다면 저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주제가 있습니다. 통일 시점의 불확실성입니다. 통일이 언제 다가올지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북한에서 김정은 체제가 붕괴돼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붕괴 시점을 현재로는 알기 어렵고, 심지어 북한 체제가 붕괴돼도 통일이 바로 다가올 것이라는 확신도 없습니다. 하지만 북한 체제의 변화 시점을 모른다고 해서 우리가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일이라도 북한이 무너지면 지체 없이 준비한 최상의 로드맵대로 곧바로 북한 재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때 가서 설계도를 그리면 늦습니다. 현재는 김정은 체제가 몇 년 안에 당장 무너질 것으로 보이진 않지만, 그럼에도 북한 체제가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를 도입하지 않고선 영원히 갈 수 없다는 것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북한 체제의 붕괴 시점을 10년 뒤로 잡느냐 20년 뒤로 잡느냐에 따라 북한에 대한 설계도는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인공지능과 로봇 시스템의 빠른 발전으로 20년대 인류의 사고방식과 생활 패턴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조차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10년 뒤는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앞으로 김정은 체제가 10년 뒤 붕괴된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제 주장을 펼치려고 합니다. 10년쯤 지나면 그때 가서 남북의 상황이 달라질 수 있고, 그 시점에서 다시 10년 뒤를 내다보는 것은 비교적 쉬울 것입니다. 그때 가서 제 생각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이야기해보면 될 일이고, 지금 제가 주장하는 핵심은 통일은 언젠가 온다, 미리 준비하자라는 것입니다. 제 유튜브 찾아와 주시는 분들은 북한과 통일에 관심이 있는 분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통일 이후 북한을 어떻게 만들까 하는 꿈을 꾸고 싶습니다. 절망스러운 꿈이 아닌 아름다운 꿈을 말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